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유도리가 더 생겼어요. 왜? 일본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팍 떨어지기 시작했거든. 무슨 말이냐? 일본이 할아버지들이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가 문제 뭐다? 이러면 갑자기 팍 빠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본 사람만으로 부족해진 현세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진짜 아이러니인데, 일본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서 바로 취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빈둥빈둥 놀게 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1년 못해, 2년 못해, 3년 못해, 계속 가. 나이가 점점 들어. 30살이 넘어가. 근데 직장 경력이 뭐다? 편의점 알바 3년, 뭐 청소부 2년, 막 이런 식의 그 경력밖에 없어. 근데 일본의 예를 들어 대기업 회사야. 그 사람이 원하는 스펙은 뭐예요? 좋은 스펙. 근데 그 스펙에 딱 맞는 사람은 못 찾겠는 거야. 왜? 나이가 들어버렸거든. 일본 사람들은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기가 애매한 거야. 왜? 경력이 없어.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경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대기업은 그 필요한 스펙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외국인은 가능해져요. 그쪽 분야에서 일을 했다거나 경력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그 경력 가지고 일본 회사를 가면 그때는 가능해. 왜? 그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잖아. 자기네들이 원하는 스펙이잖아.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요즘 일본이 그 동경에 그 고연봉 있잖아요. 연봉 괜찮은데 이런데 외국인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네. 오히려 일본인들이 부족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 그러니까 90년대에 태어난 애들은 불행한 세대죠.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거야. 90년대에 태어났던 애들은 그 애매한 중간 공백기, 일본의 단카이 주니어가 졸업하고 정년퇴직하는 걸 연장시키기 위해서 연장하는 그 중간에 껴있던 세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를 봐버린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불을 못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일본의 많은 30대 40대가 왜 저렇게 되냐? 그 세대가 딱 그 세대예요. 맞추고 초점을 맞춰야. 이제 앞으로 20대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 뭐냐 하나 가져가니까. 20대 애들은. 하지만 그 전에 태어났던 애들은 불운한 세대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세대차.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젊은 층들이 지금 일본에서 겪었던 그게 지금 딱 끼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카오루님, 오사카부가 동경도처럼 오사카시를 없애고 오사카부로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자민당은 오사카부 구상을 반대했고 일본 유신회 니혼 이신카이는 이를 찬성했는데 투표 결과 오사카시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거는 다 정치 권력의 문제죠. 오사카시를 없애고 오사카도로 하게 되면은 인구가 많이 늘죠. 네. 인구가 많이 늘고 조세라든가 행정구역이 좀 더 단순화되죠.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지. 여러 가지.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세력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신카이 니혼 이신노카이 보통 이신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신카이 이 사람도 오사카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얘네들이야 그쪽 출신이니까 그거 하고 싶겠죠.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러나 또 저기 오사카시에 사는 사람들,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합병하는 거 원치 않겠죠. 예를 들어서 분당하고 성남시 합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남시랑 분당시, 분당구로 독립해 나갔잖아요. 왜? 잘 사니까. 그쵸? 오사카시에 사는 사람들이 왜 반대했을까? 아니, 오사카시는 도시야. 잘 사는데 오사카부는 시골이란 말이에요. 오사카시 주변 외곽지요. 그러면 오사카시랑 오사카부를 합치면 누가 좋을까요? 오사카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시골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일종의 승격이 되는 거 아니야? 승격. 나 이제 오사카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서울 안에만 있어도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것처럼 승격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사카 무사람은 찬성하고 또 정치인들은 이 세력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니까 원할지 모르나 오사카시에 사는 잘 사는 오사카시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죠. 응?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옛날 때 우리 강서구에 목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때는. 근데 목동이 발전을 했잖아요. 재개발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양천구로 독립해 나가 버렸다고. 이런 개새끼를 봤나? 목동에서 돈을 벌었으면 강서구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싫다고 독립해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돈 세금 많이 내니까 그 세금은 자기들을 위해 쓰여야 된다 해서 양천구로 독립해 버렸다고. 오사카시랑 오사카구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오사카시에서 세금을 왕창 냈는데 내가 왜 오사카부 저 시골놈들한테 그 세금이 들어가야 돼? 우리도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오사카시에서 거둔 세금은 오사카시에서 쓸 거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거 모든 건 돈의 문제입니다. 딴 거 없어요. 예, 물론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지. 정치인들의 입장은 또 다르죠. 왜? 오사카부 사람들도 이렇게 환심을 얻어야 또 득표가 왕창 지지표를 얻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오사카 시민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거지.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다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기업 헌터 엘리언년이다. 다 도망가 튀어 님. 네. 광해가 김계신년 안 믿었더라도 패배될 운명이었나. 정조 승하우 업적 백치화 정순왕후 김신현 핵바람 선조 인조 조소용 단어만 봐도 극혐 소현세자 강빈이 보위에 올랐다면 또 한 번 조선무국이 있었을 건데 역시 역사는 반복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광해군은 다른 거 아니었다 하더라도 폐지됐을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거 있어요. 합궁일, 합궁날짜라는 게 있습니다. 합궁이라는 게 뭐예요? 생수죠, 생수. 생수를 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어쩌면 지금 대기업가에서도 아직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 합궁일이라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애를 만드는 날을 정합니다. 보통 점집에 가서 물어보면은 요때 생수를 하면은 괜찮은 아이가 태어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 분가분가를 해서 임신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합궁일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낳는 의식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다 점성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그 하늘의 기운을 받은 그 몸으로 왕과 분가분가를 해야 하늘의 북극성의 신으로부터 기운을 받은 천자를 잉태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궁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합궁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소도 봅니다. 장소. 어느 장소에서 언제 파이어 하십시오까지. 전화 이제 그만 끊으시죠. 이러죠. 옆에서 이제 천문관이 있다. 전화 너무 시간을 오래 끄십니다. 빨리 끊으시죠. 이렇게 하면은 또 끊어야 되는 거야. 왜? 천시를 놓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 때에는 그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4대 부들도 본부인, 즉 첫 번째 부인하고 해서 자기의 집안, 가문을 잇는 장손을 낳을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 그렇게 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그래야만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뭐가 문제냐. 광해군이 됐던 정조가 됐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피가 안 좋아. 저 당시 기준으로 보면 피가 안 좋아. 서자의 자식들이에요. 서자의 자식이란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전 안일차님 정말 좋은 관례네요. 안 좋아요 이거.
이거 되게 귀찮고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유가 없어요. 옛날 때 조선의 왕들은 그 중전이랑 마음대로 로맨스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전 첫 번째 부인은요, 정략 결혼이지 사랑으로 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하는 결혼입니다. 애정이 없어요. 애정은 누구랑 있느냐? 후궁들이랑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는 중전으로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중전이 아들을 못 낳을 때부터 그 조선의 왕은 이제 각종 사화나 당파 싸움에 빠지게 됩니다.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그 애를 못 낳아갖고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갑자기 중전이 늦게 아들 낳으면 또 이거야말로 또 난리가 나죠. 근데 그러면은 저기 뭐야, 중전한테 아들을 낳으면 될 거 아니야.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합궁일을 지켜야 됩니다. 합궁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천문관이 와가지고 전하, 오늘은 그 중전이랑 생수를 한 잔 드시지요. 오늘은 어느 궁궐에 가셔서 생수를 드셔야 합니다. 몇 시에. 이걸 정해준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들을 만들겠다고 무조건 그냥 중전 붙잡고서 아무 데서나 그냥 붕가붕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시간을 지켜야 돼. 맨날 이 짓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왕은 또 일을 해야 되잖아. 국정을 봐야 되잖아.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날짜를 놓쳐. 그건 또 패스. 이런 식으로 밀다 보면 1년, 2년, 3년 지난다고. 그럼 언제 애를 낳을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그냥 중전도 미쳐버리는 거야. 옛날 때 여자들이 가장 가는 스트레스가 뭐야? 아들을 못 낳으면 큰일 나는 거야. 아무리 중전이라도 아들을 못 낳으면 자신의 권력은 날아가는 거라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 근데 몸이 닳지요. 왜? 아니 날짜 다 받았는데 이 왕이 바쁘다고 안 오네? 아니면 임지왜란이 일어나갖고 쫓겨다니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왕도 솔직히 중전 좋아서 결혼한 건가? 그냥 부모들이 연결했으니까 마지못해 결혼한 거지. 그리고 중전이 못생긴 경우가 대다수인데 왜? 자기 스타일이 아니잖아. 자기 스타일은 누가 자기 스타일이야? 후궁이 자기 스타일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나름대로 이런 여자들을 자기가 후궁으로 간택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애는 후궁 쪽에서 많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후궁은 그냥 아무 때나. 우리 임금님께서 벌떡벌떡 하시면은 아무 때나. 중전은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특정한 시간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광해군이 됐던 정조가 됐던 그런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 왕 밑에 있는 4대부 신하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합궁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에요. 본부인의 자식들이야. 서자는 양반이 될 수 없잖아요. 본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라고. 다 날짜를 맞춰서. 그게 첫째가 됐던 둘째가 됐든 상관없어요. 본부인의 자식들. 그 아들들이야. 그렇게 해서 나는 말이야 천시를 받아서 태어났는데 쟤는 뭐야? 이런 거지. 너는 왕의 자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왕이고 나는 사대부야?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후궁의 자식들이 왕이 될 경우에는 신하들이 말을 안 들어 쳐먹어. 왜? 전하 무슨 이런 개법도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똥강아지도 아니고 아무 때나 그렇게 생수를 마셨고 태어난 자식이 어떻게 우리처럼 하늘의 이치에 맞게 태어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덕이 다른데? 인간 세계에서 당신이 왕이지 천상 세계에서 당신이 나의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더 레벨이 높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왕이랑 신하들이. 그래서 서자의 자식이 왕이 되면 그렇게 조선의 왕실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난리를 치고. 다박제이님, 개기만 죽이면 되잖아요? 어떻게 죽여? 후궁의 자식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대부들이 감히 후궁의 자식이 이따오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거 완전히 그냥 하늘의 법도를 어기네. 이렇게 나간다고 못해. 그게 불가능해요. 연산군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왜 연산군이 됐겠어? 조선시대에서 사대부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사랑을 통해서 결혼하는 거를 인정 안 해. 로맨스에 노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연산군이 폭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쫓겨난 거예요. 싫은 거야. 정조도 독살됐다는 설이 있죠. 뭐가 됐던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예. 자, 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 뭐야 이게? 잉어를 잉태한 인간 발견한 까까 아들. 네, 까까.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한국 패치 개독이 세네가 펜스가 독실한 천사라며 대천사 미카엘을 날개 펼쳐 은총 금가루 뿌려셔야지 권사 장로 집사들 어쩔 거야. 십자가 들고 동학동대가 AI 드론한테 개길 거요. 힌두교 개종각 사탄 악마래매 나경원도 천사해라. 아, 요즘 나경원 천사 되고 있죠. 미쳐버려 내가 진짜. 나경원 진짜 천사 되고 있죠. 아니 그렇게 상극회 위원이라고 욕할 때는 언제고 요즘 갑자기 또 나경원 띄워주고 이런 정신없는 짓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펜스 대통령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버렸네.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종교로서 우파 좌파 가리잖아요. 이 사람은 독실하니까 우파입니다. 그럼 뭐해? 종교로 좌파 우파하는 거 아니라니까. 생각. 뭐 펜스 배신 때려버렸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논리는 다 박살난 거야.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중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좌파는 4차 산업을 얘기하고 우주 식민지 개척을 얘기하는데 우파 사람들은 15세기 종교 재판하고 있다고. 짧게 하겠습니다. 종교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 그 다음에 박스 김치 볶음밥 삼각김밥님, 친구가 돌장사를 하는데 중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으로 갖고 와서 가공해서 팔고 있어요.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중국에서 전제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를 계속 들어서 뭔가 알려주고 싶어요.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돌장사라는 건 건축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건축이 장사가 되나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모든 산업이 다 중지되지 않았나? 이제 질문 그만 보내주세요. 네, 질문 이제 안 받습니다. 그만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뭐라고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안 움직이는 게 낫지 않나? 베트남 움직일 때도 돈 들잖아요. 사업지 이전하려면. 중국에 있는 사업장 팔아야 되고 매매가 가능합니까? 중국도 지금 불황일 텐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네요. 지금 우한폐렴 오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건 건설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늘 얘기하지만 빚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빚이 없어야 된다. 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아남습니다. 네. 그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릭으로 손목 분쇄하기님, 네. 앞으로 생기는 카스트 제도에서 가정이 있는 아이는 신분지에서 위층에 있을 확률이 높은가요? 공장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생산력 인구는 자유도와 선택지가 넓어서 신분의 취급, 다른 신분 취급을 받을까요? 제 생각인데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거기에 해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 같은 일반인은요 어차피 소득이 감소되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타의적인 그 저출산 고령화로 공장에서 아이를 어떻게 보면 제공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정도가 되려면요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도 뭐라고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애 낳는 거 생각하기 전에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예, 어려워요. 물론 자연인으로 태어난다면은 혜택을 받을 텐데 그것도 부잣집 가정에서 태어난 자연인이어야지. 일반 서민층에서 태어난 자연인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미래 시대로 가잖아요. 더 교육을 많이 봐야 됩니다. 4차 산업 이후에 생기는 직업들은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요. 기술. 다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연인으로 태어나도 그 기술을 취득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 그거는 좀 별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빚을 안 지도록 노력을 하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그게 있지, 그거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아무 소용 없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요. 니비로 무릎 반대로 꺾기님, 어이구 이름 살벌하시네. 가자리안들은 무궁화하고 유대교하고 연결고리가 뭐길래 무궁화 나는 자리만 쫓아서 자리 잡는 건가요? 그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카자리아인들도 무궁화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그 식물도감 사전 찾으면 무궁화가 시리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시리아보다 더 오래된 게 파밀인 것 같아요. 예. 산맥 따라 다 일로. 그 풍차이나라 네덜란드 할 때 그 튤립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튤립의 원산지가요, 그 네덜란드가 아닙니다. 파미르입니다. 그 봄에 키르기스탄 가잖아요. 그건 천산 밑에 자동차로 1시간을 달려도 튤립이, 천연 튤립 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천연 튤립이 거기 그냥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면 네덜란드가 언제 튤립을 갖고 오게 됐느냐? 그 중세 시대 때에 그 네덜란드 사절단들이 오스만 술탄을 만났을 때 그 오스만 제국의 국화가 튤립이에요. 근데 튤립이 하도 아름다워서 막 네덜란드 사람이 지랄 발광을 하니까 술단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너 하나 줄게 해서 씨를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씨를 받아갖고 네덜란드에다가 심어서 퍼뜨린 게 오늘날 네덜란드 튤립의 기원이 됐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오스만 제국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오스만 제국은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천산. 왜? 지금 터키인들,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이 터키인들이 원래는 파미르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자신네들의 기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튤립을 가져다가 국화로 쓴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무궁화를, 유태인들도 무궁화를 좋아하는 것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게이트 오브 바빌론님, 네, 북한하고 연방될 거면 냉면 장세도 미래가 밝은가요? 개방되면 한국 사람 라면 먹듯이 냉면 먹으려나요? 김정은이 냉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면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서 함흥냉면이랑 평양냉면 먹죠? 그냥 그거 드세요. 그냥 그거 드세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평양냉면이나 함흥냉면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식 평양냉면 아니면은 함경도식 함양냉면 먹잖아요. 함흥냉면 먹잖아요. 맛 더럽게 없습니다. 더럽게 없어. 왠지 아세요? MSG가 안 들어갔어. 맛이 없어. 저 중국에 있을 때도 옥류관 가봤었어요. 북경에도 옥류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단동 거기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식당 한국 음식 먹으려고 가서 먹어봤거든요. 맛이 없어. 맛이 너무 건강한 맛이야. 진짜 그거 먹으면 진짜 오래 살 것 같아. 나는 근데 맛없게 오래 사는 거 싫어해요. 그 옛날 때 그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그 일본에 있는 그 전설인데, 그 오다 노부나가가 그 춘추전국 시대 때 그 천황으로부터 천황의 요리사를 하사받아요.
천황에게 음식을 해주던 요리사를 선물로 받아 공을 세워서. 그리고 오다 넘어다가 이게 천황폐하가 나에게 이러한 귀한 사람을 보냈구나 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죽여야 될 일이 생겼어. 그랬는데 그때 신하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 죽이지 말라고. 아니 천황폐하가 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런 실수를 했다고 죽인다는 건 천황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막 오다 노부나가 안 된다. 얘는 죄를 저지르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신하가 그런 거예요. 그럼 정 죽이고 싶다면 일단 이 사람이 만든 음식을 한번 먹어봐라. 천황의 음식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요리 잘한다. 너 이 사람 죽이면 후회할 거다. 맛없는 음식 먹고 살래? 이 사람을 살려서 맛있는 음식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그래? 그러면은 너 한번 음식 한번 만들어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하가 오더니 야 내가 잘 말했거든. 그러니까 너 이번에 오다 노부나가를 감동시킬 수 있게 그 궁중에서 먹는 그 최상의 요리 한번 네가 떡 벌어지게 만들어서 이번에 오다 노부한테 바쳐봐. 그랬대요. 그래서 네 하고서 이제 그 사람이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만들어갖고 음식을 탁 갖다 바쳤어. 그랬더니 오다 노부가 먹어보더니 야 이 새끼가 천황 요리사라고? 죽여! 이러버린 거예요. 죽여버려!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너 죽이랜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음식이 아니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요리사가 아니 뭐가 아니야 천황이 먹는 음식 이런 건데 그래갖고 막 머리를 긁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다가 그러면은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대. 한 번 더 만들게 해달라. 그래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한테 얘기를 했더니 오다 노부나가가 그래? 알았어. 한 번 더 기회 더 줄게. 그랬대요. 그래서 만들어서 갖고 갔더니 맛있어서 돼지같이 먹었답니다. 이러고. 왜 그랬느냐? 서민식으로 한 거야. 서민식. 응? 천황 궁궐에서 제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호텔에서 스테이크 먹는 거 안 좋아한다고. 맛이 없어서. 왜? 너무 건강해. 부자들이 먹는 음식은 밍밍해요. 조밀이 안 칩니다. 왠지 아세요? 독살 당할까봐. 그래서 왕들이 먹는 음식은 정말 간이 와 쉣이야 쉣 맛없어.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도 맨날 지들이 먹었던 거 먹었잖아. 그거 먹다가 천황에서 먹던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 궁중 요리 개나 줘버려. 저는 순댓국하고 해장국이 최고입니다. 이게 더 맛있는 음식이야 사실은. 궁중 음식 맛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오다 노부나가 살려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거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이 남한이랑 연방이 되거나 말거나 냉면 장사의 미래는요. 선생님이 남한에서 제대로 평양냉면 그러니까 남한식 평양냉면 남한식 함흥냉면을 만들어서 평양에 가서 팔면 장사 잘 될 거예요. 정통 평양냉면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요. 한국에서 만든 게 최고예요. 맛없어. 내가 그렇게 옥류관 떠들어서 내가 가서 먹고 진짜 맛이 없어갖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근데 그거 아세요? 평양냉면보다 함흥냉면이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평양냉면은 진짜 못 먹겠어. 이거 한 젓가락 뜨다가 절로 치워버렸어. 함흥냉면은 그나마 얇게 썬 그 무 있죠? 그 무 맛에 먹었어. 그것도 맛있어서 먹은 거 아니야. 그리고 녹두전도 부쳐주거든요? 맛없어. 미쳐버리겠는 거야.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음식이. 맛없어요. 한국 사람이 만든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세요. 한국에서 평양냉면이나 함흥냉면 배워서 평양에 가세요. 오히려 그게 더 잘 될 거야. MSG 엄마의 손맛이 빠진 음식은 음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행군강 군가를 시작한다. 군가는 나의 조. 이게 뭔 말이야. 이제 물병자리 시대에 들어가는데 그 반대편 사자자리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20대 사자자리 남자입니다. 어이구 인신재물이 되셔야겠네. 매트릭스의 사자의 심장 모텔이 나오는 것처럼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마야 문명처럼 심장 뽑히나요? 모쏠은 탈출하고 죽어야 되는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징이다. 뭐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고 해서 별거 없어요. 여러분 맨날 새해에 저 동해안에 가서 해 뜨는 거 보겠다고 해돋이 보겠다고 그렇게 길 막히고 가서 이거 뭐 소원 이루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 물고기 자리가 끝나고 물병 자리가 된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한 느낌이라면 여러분 지금 11시고 1시간 뒤면 12시입니다. 12시가 딱 지나면 2월 1일이네. 2월의 첫째 주네. 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또 일어나서 월요일이니까 직장 가셔야 되고 직장 가서 일하고 밥 먹고 또 돌아와서 또 가족들이랑 놀다가 자고 이거예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의미 부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배계급 사람들이 뭔가 셋이라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그렇게 계속 압제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끔씩 분위기 리모델링 한단 말이야. 리모델링. 지금 세기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때요? 지금 큰형님들 막 물갈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저기 뭐야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들 지금 막 물러나고 메르켈도 물러나고 막 물러나죠? 어디 그러니까 어디 딥스가 지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천만에 만만해. 리모델링이에요. 여러분 저 코엑스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매년 주기로 그 상점 공사한다고 해놓고 뚱땅뚱땅해서 다 리모델링 하죠?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우리 PGB 계급 같은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새롭잖아. 세상이 바뀐 것 같고. 그거 착시현양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점성학을 공부한 거는 큰형님들의 마음을 읽으려는 것이지 그걸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자자리라고 해서 뭐 특별한 의미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질문 군인제자 1호님. 네. 홍거시기, 오거시기 후보처럼 큰형님께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충성의 효과를 보고 당선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자고요. 바이든 당선 후 버블이 거쳐진다면 그 덤태기를 바이든이 받게 되고 원망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저는 바이든 그렇게 축복받은 대통령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바이든 임기 끝날 때까지 개고생할 거라고 봐요. 예. 왜냐면은 미국의 정치 주류가 개신교들이 많아요. 개신교랑 그 큰형님들이 많습니다. 카톨릭 비주류예요. 케네디 대통령도 카톨릭이었잖아. 예. 그래서 나는 그다지 힘을 발휘 못할 거라고 봤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보다도 더 허수아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는 큰형님들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다. 바이든이 이번에 대통령 되자마자 뭐 사인 연락이 많이 했죠? 뭘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거예요. 한번 40개인가 서류 사인했다며. 그거 시키려고 대통령 한 거거든. 내용은 알아? 뭐라고 써있는지는 알아? 사인만 연락이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 시키려고 대통령 한 거야. 그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또 올라와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찌그러져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다 역할 분담이 있는 거야. 역할 분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기보다는 저는 딸을 대통령 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심슨 마마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빌더버그 회의에 이방카가 갔다 온 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는 저는 트럼프는 이방카를 후견을 도와주는 후견인의 역할로서 남지 일종의 상황이죠. 상황이 되지 대통령으로 다시 재선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됩니다.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던 이방카가 되던 다시 되면은 뭐 딥스를 몰아낸다.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네. 미국 어차피 정가에 딥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자기들끼리 엘리트들끼리 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임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런 거를 접근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자꾸 부안해도 하지 말고 본연의 생활로 돌아와서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미국 선거를 갖다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일 것처럼 목을 매면서 아무리 울고불고 희노애락으로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봐야 미국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뽑은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난리야? 왜 이렇게 난리냐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된 게 마치 무슨 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빨리 현업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니 트럼프 대통령 사업 시작할 때도 로스 형님이 도와줬고 빚을 졌을 때도 로스 형님이 도와줬고 그렇죠? 그 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측근들 폼페이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빌더버그 회의에 갔고 심지어 딸과 사위도 갔었어요. 그렇잖아.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언급을 안 하고 싸운다고? 누구랑?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응? 다 그게 한 팀이에요. 한 팀. 그러니까 환상을 버리고 그 사람들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디스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버리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껍데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세상에 디스 형님을 만족시킬 만한 숙주는 미국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 사람들이 돈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을 위해서 일해요. 아니 미국에다 FRB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놨는데 그걸 왜 버려? 그리고 왜 중국으로 가? 말도 안 되게. 응? 중국 공산당 밑에 시다바리로 들어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날 티르 방송한 거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세요. 중국을 어떻게 조지는지를 그래도 꽤 짧게 2시간 반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2시간 반도 더 길기는 길지만 한번 가서 보세요. 조져버리고 있습니다. 모가지를 붙잡고 흔들고 있다니까 지금. 얘들 못 살아남아요 중국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이 계획이 이걸 철회하느냐? 천만에만만해. 바이든이 트럼프가 했던 몇 가지 가지치기 정책은 하죠. 근데 그건 대세에 지장 없는 것들이잖아. 장가지잖아. 장가지. 응? 장가지. 하지만 굵직한 거 안 바꿨잖아요. 멕시코 노동자 괜찮아요. 들어와도 돼. 필요해. 미국이 4차 산업으로 완전히 전이되기 전까지 멕시코 쪽 사람들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흑인 견제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뭐가 있냐면은 값싼 인건비 그리고 불법 노동자로서 진짜 값싸게 마구마구 후려쳐서 써먹어도 되는 인구가 바로 히스패닉 인구라고. 응? 심지어 먼저 들어와 사는 히스패닉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들어와 살면서 시민권을 땄던 히스패닉인들도 불법 히스패닉 인구를 또 필요로 해요. 왜? 차기 가게에서 값싼 인건비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스패닉 인구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유색 인종들은 안 뽑을 거라 생각했잖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린 동양인이잖아. 네. 그래서 미국의 그러한 선거를 바라볼 때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항상 봐요. 우리는 백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우린 백인이 아니다. 그거가 됐던 G7이 됐던 그거 다 백인 클럽이에요. 일본인하고 한국인만 백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 가면 뭔지 아세요? 호구되는 거예요. 옛날 때는 일본 혼자 호구였어요. 맨날 뭐만 하면 돈 뜯겼던 게 일본이에요. 이제는
국제사회, 즉 백인 행님들이 한국하고 일본 둘 다 뜯어먹겠다는 겁니다. 물론 G7에 들어가는 영광의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 들어가면 이제 그 일진들한테 돈 갖다 바치는 애 있죠? 그 역할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지금 그거 할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보자고요. GH 김님이 미중 무역 합의 다시 검토한다던데요? 그래요? 그 검토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들어갈 때 하는 100% 금융자본 그거 하는 거 있죠? 그거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 무역 합의 다시 검토하는 거 나는 뭐 검토할까 생각하냐면요. 아마 관세는 낮출 거예요. 관세 철폐하거나 관세 낮출 겁니다. 그거는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검토한다면. 왠지 아세요? 아니 미국 행인들이 중국의 기업들 ESG 펀드로 막 장악해서 지금 대주주가 되고 있잖아요. 대주주가 됐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 중국 회사를 부려먹어야 되는 거거든. 중국 회사가 물건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팔아야지. 많이 팔아야 이익 분담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중국 애들이 물건 만들어서 어디 팔아먹겠어요? 미국 팔아먹겠지. 미국에 많이 팔아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세 철폐해주거나 관세 낮춰야겠죠. 그거는 가능해요. 아닐까요? 그건 해줄 거야. 어디 봅시다. 요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관세. 그러나 중국 금융시장 개방한 거를 도루묵한다?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이거를 한다 그러면 진짜 바이든은 친중파예요. 네. 이미 들어갔어. 월가에서. 이미 들어갔다고. 그럼 백도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이게 뭔 소리야. 큰형님들의 화를 부르는 짓은 못할 겁니다. 관세 철폐는 상관없어요. 보자고요. 그거 합의는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리쇼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겠죠. 사실 그거는 바이든 정책도 물론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만은 이번 우한 폐렴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자동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죠.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은 4년 내내 욕 처먹다가 결국 2024년에 어쩌면 트럼프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안 된다면은 진짜 심슨 만화처럼 2028년도에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으로 될 수가 있지요. 왜? 8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거는 9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고토수복 문제나 이런 것들도 결국 2028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어차피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사실은. 그래서 혹시 9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9년 동안 그럼 미국이 쉬느냐? 아니에요. 미국은 9년 동안 중국의 산업을 금융으로 장악한 다음에 죄다 흔들어갖고 무너뜨릴 겁니다. 마치 일본을 그랬던 것처럼. 따라서 시간은 필요해요. 따라서 시간은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기다려야 된다. 다만 걱정되는 건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전부 다 우리나라의 알트라 같은 기업들을 전부 다 외국에 팔아먹고 우리나라를 걸레짝으로 만들까봐 겁날 뿐인 거죠. 중국만 거지가 돼야지 우리까지 거지가 되면 안 된다예요. 근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재수 없으면 같이 끌려갈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이번 4월달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들 중에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사람들이 그저 인터넷에 많이 얼굴 비춰진 사람 그냥 좀비같이 뽑죠. 소식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굳이 전자개표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의미 없는 겁니까? 국민 자체가 좀비인데 이미? 수개표를 하면은 제대로 된 투표가 돼요? 국민이 좀비인데? 의미 없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은 없는 걸로 나오네요. 네, 질문 제가 빼뜨린 거 없죠? 네, 자기가 나 질문 빠졌다고 연락 온 거 없지? 아, 네. 그래서 누락시키지 않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시 13분이 됐으니까 이제는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또 오후 3시에 역사 강의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 그래서 내일 또 9시에 뵙도록 하고, 또 한 달 정도 뒤에 또 역사 강의를 준비해서 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근데 무슨 암시를 주고 있나? 라는, 예. 그러니까 펜스 대통령 요즘 그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가 봅니다. 예, 제가 요즘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나 봐요. 근데 펜스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최근에 행정을 봤더니 좀 왔다 갔다 했더구만. 예, 그래가지고 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갑자기 펜스가 그 백신을 맞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페이스가 슬슬 그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방문 취소하고, 그리고 펜스 대통령 손절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자기는 대선 결과 뒤집을 의사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파 쪽에서 펜스 대통령 죽인다고 난리치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핵까지는 시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판 뒤집는 거는 거절했죠.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죽인다는 여러 가지 계속 그 살해 협박에 요즘 시달리나 봅니다. 이 사람 참 이 사람도 참 중간에 껴가지고 아주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든 원인들이 결국 돈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 집도 직업도 없는 펜스 어디서 지내나 측근들도 궁금해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의 그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선거예요. 원래 선거라는 것 자체가 그 독재 권력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래 취지는 그러한 어떤 그 취지로서 시작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 그 선거라는 제도가 지금 쓰일 때는요, 안타깝게도 국민의 의견을 그 반영을 해서 정치를 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선거 자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물줄을 따라서 그 일종의 그 스스로가 종속되는 그러한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아무리 투표를 해도 소용없어. 투표를 해도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정치는요 안 나와요 이제. 예. 이제 이게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펜스가 왔다 갔다 했던 거 이거 돈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 이 사람 이제 집도 없어. 미국에서 여러분 집 비싸요. 집을 사게 되면 평생을 그 뭐지 모기지론을 갖다 원금하고 이자를 갚으면서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다 이제 직장 잘리면 이제 집 날아가는 거지 뭐. 근데 지금 펜스 같은 경우는 직장도 없고 이제 부통령 아니잖아요. 직장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래서 다 이 사람 진짜 어떻게 앞으로 살려고 하나 진짜 깝깝합니다 진짜.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 대통령, 요거는 뭐냐면 제가 그 최근에 그 뭐지 이방카 텔레그램이 요즘 돌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가입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메시지 보내는 건 안 되고 우리가 볼 수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일단 요거 결론부터 보면 요 메시지가 이렇게 이방카 한 거예요. 요거 제 핸드폰에서 제가 직접 캐치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떠도니까 일단 저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이방카 그 텔레그램 있잖아요. 그 텔레그램을
저도 다운받아갖고 제 핸드폰으로 직접 찾은 거예요. 있어. 요 사진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심슨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여자로 나옵니다. 예. 여자로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그랬는데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럼 남자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나온 대통령이 된 여자가 입고 나온 옷이 이번에 카멜라 해리슨이 입고 온 옷하고 디자인까지 똑같아. 목걸이까지. 야, 씨. 이런 걸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얘네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특이해. 뭔가 특이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방가가 올려놨어. 그래서 해리스 죽을 것 같다고. 야, 씨, 진짜 웃겨, 진짜. 근데 여기서 제가 대통령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금요일 날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거. 미국 국회의사당에 있는 거. 요 미국 국회의사당의 가운데 조지 워싱턴을 보세요. 여기. 응? 조지 워싱턴을 보면은 조지 워싱턴이 여기 보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네. 보라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보라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왕을 상징합니다. 네. 스키타이의 전통이에요. 자, 이거 제가 금요일날 보여드렸던 거 똑같은 거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워싱턴의 신격화라고 해서 조지 워싱턴이 하늘 사이에 고귀한 방식으로 또는 문자 그대로 상승하여 신이 되는 것을 묘사한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자 대륙군 총사령관이었던 워싱턴은 고전 신화의 인물에 둘러싸여 우회적으로 표현되었다. 워싱턴은 왕실의 색상에 보라색으로 드리워져 있으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워싱턴이 보라색 옷을 입었어요. 여기 보시면 보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은 뭘 상징한다? 북극성. 그래서 이게 스키타이 전통이기도 하지만 미국 엘리트들의 전통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나 봐요. 따라서 일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당연히 프리메이슨이니까 보라색 옷을 입어서 자기가 지도자라는 걸 상징했죠. 근데 하필이면 카멜라 해리스가 보라색 옷을 입고 있네. 그건 얘가 왕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죠. 타임즈 기사 잡지에 보면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혼자 찍었어요. 혼자 다. 오바마도 혼자 찍고 트럼프도 혼자 찍고 다 혼자 찍어요, 사진을.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만 카멜라 해리스랑 같이 찍었습니다. 저기 사진이 있어요. 어디 보자. 한번 제가 찾아볼까? TIM 타임즈 커버. 이렇게 치면 나올까? 그렇지. 예.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타임즈에 이렇게.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에 카멜라 해리스만 성조기를 끼고 있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나왔나 보네. 이제 혼자 찍은 것들인데 초창기는 이렇게 같이 나왔었어요. 여기도 또 같이 찍었어.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같이 찍어. 그래서 성조기도 카멜라 해리스만 보이게 찍고. 그래서 야, 이것 봐라, 얘네들 무슨 암시를 주고 있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보라색을 입은 자들이 원래 지도자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갖고 혹시 야들이 하는 일이 관련이 있지 않나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요 심슨 만화의 그림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얘네들 이런 걸 보면 좀 뭔가 이상해. 네, 뭔가 많이 이상해요. 그럼 이제 취임식, 추모식. 이번 추모식은요, 대통령 취임식은요, 사실 추모식입니다. 약간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닮았어요. 무슨 말이냐? 취임식이 추모식과 같이 간다는 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세월호.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한폐렴. 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모식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거 이번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요 굉장히 엄숙하게 이루어졌어요.
여태까지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때는요 파티였어요. 파티 막 와 떠들고 막 신나게. 근데 이번 미국의 그 취임식은요 굉장히 엄숙하게 했습니다. 조용하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게 뭐냐면 그 뭐지? 저 오벨리스크가 바라보고 이렇게 쭉 그 백악관 그 보이는 그 있잖아요. 그 링컨 기념관서부터 거기에 그 400개의 등을 켰어요. 왜냐면 40만 명이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40만 명이 죽은 거를 그 희생자를 그 위로하고 추모하는 의미에서 400개의 종소리를 치고 조명 40개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국 대통령의 그 취임식은요 추모식이에요.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워싱턴에 있는 성당, 왜냐면 바이든이 그 카톨릭 신자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종이학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종이학을 많이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처럼 보입니까? 은하수죠. 자, 은하수. 하얀 새를 많이 접어서 강처럼 꾸불꾸불꾸불 그려놨어요. 왜? 이거 은하수 상징합니다. 자, 요게 또 제 강의에 항상 그거죠. 정수, 역사.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요걸 지워야 되나? 자,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구별하여 각자의 역할을 하게 만든 다음 탱글이는 후손들을 번영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몸을 분열하여 수컷과 암컷으로 분리했다. 이때 분리된 여성 탱글이를 우마이 탱글이라고 한다. 쭉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밤하늘에는 하얀 별들의 길이 있는데 하얀 별들의 길 뭡니까? 이거지. 하얀 별들의 길이 있는데 이를 쿠스졸이라고 부른다. 쿠스졸은 은하수를 뜻하는 투르크어입니다. 은하수를 뜻하는 투르크어. 그런데 쿠스라는 말이 뭐냐면 카자흐어로 새예요. 새. 졸이 뭐냐면 길입니다. 새의 길. 새의 길을 은하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은하수예요. 은하수는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죽음의 강, 현해탄,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40만 명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새가 돼서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이런 걸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죠? 자기 오늘 근데 역사 날짜만 얘기 안 하고 커리큘럼은 얘기해도 되지 않나? 그것도 하지 마. 그래. 지금 저희가 비공개 강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PPT도 어느 정도 만들었고 그 컨텐츠도 해서 하는데 이제 비대면 강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거 준비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면은 오프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 강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전염병 때문에. 그래가지고 못하고 할 수 없이 지금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대안을 세우다가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면 효과적일까를 연구하다가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할 거고 한 1월 중순쯤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1월 중순쯤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 자꾸 채널이 폭파되고 또 시스템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느라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늦어졌어요. 계속 만들어도 계속 터지고 하니까 복구하고 이런 작업하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전진하는 거를 막으려고 굉장히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죠? 그래도 우리는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월달 올해 첫 해가지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지금 하려고 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러? 지금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한 폐렴이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그 요즘 소식 들어보니까 요양원에서 우한 폐렴 때문에 그 갇혀 계신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그 병 걸리면 안에서 돌아가시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죠? 이거
그 우한폐렴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게 사망률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사망률이 높냐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양원 쪽으로 많이 몰려. 어차피 나이가 들게 되면 면역력은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약해진 상태에서 또 우한폐렴이 겹치니까 더 약해져서 그 그쪽에서 사망자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요것들이 진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네. 밴드는 제가 했다가 없애버렸습니다. 예. 역사 채널에서 밴드에서 저 5,000명 있었어요. 밴드는 5,000명이 맥시멈이에요. 5,000명까지 전 채워봤습니다. 다 했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점이 꼭 싸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파가지고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네. 밴드도 있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사람들은 많이 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씩 보면서 이제 갔으면 합니다. 미리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어디 보자. 어디서부터 보여줘야 되나? 27일 거는 다 한 거지? 잠깐 맞나? 12월 27일. 그렇죠. 12월 27일을 한 거니까 통과하고 1월 1일님 권재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토수복님도 네, 후원 감사합니다. 진실의 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형님 얘기하시네요. 네, 네, 했었죠. 어제.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저번에 한번 저한테 질문이 왔던 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거를 제가 먼저 카톡으로 온 거를 보고서 해야겠습니다. 어떤 거가 질문이 왔다는 거예요? 주연님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네요. 어디서부터가 질문인지가 정확히 써있지가 않아갖고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여기서부터 질문인 것 같네. 뭐야 다시 보내준 거야? 아니구나. 아니. 이게 질문이 어디서부터야? 대충 질문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그냥 제가 읽을게요. 세계가 단일 정부가 되어간다면 한국이든 캐나다든 국적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는 캐나다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입장이라서 캐나다의 가까운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를 전공하고 있는 저희 아이가 4차 산업시대에 캐나다든 한국에서든 과연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 그런 디자인과도 어쩌면 사양사업이 아닐지 궁금해요. 박사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투네이션을 통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요거요. 일단 캐나다는요 늘 중간은 가는 나라입니다. 예, 캐나다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 위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캐나다는 거의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늘 이야기하지만은 미국의 53개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캐나다를 독립국가로 인지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는 이 일들이 보면은 캐나다는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네, 캐나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나라가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개인의 삶이 문제겠죠. 산업 디자인도요.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연결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을 어떻게 이 바뀐 산업 구조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못 맞추면은 소멸되고 맞추면 살아남습니다. 이거예요. 물론 전반적으로 반복 노동이 되는 일은 사라져요. AI가 하면 되니까 기계 자동화 때문에 반복 노동은 사라져요. 하지만 반복 노동이 아니라 아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하는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아직까지는
AI가 뭐 전지전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어떻게 4차 산업